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및 세금 신고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 체납 시 장려금 지급 과정입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됩니다. 체납자의 장려금 수령 막막하지 않습니다. 최근 김씨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세무사님, 회사에서 성과급 1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소득세를 좀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체납액 충당에 사용되긴 합니다. 그럼 얼마나 떼어가는 건가요? 맥스로 30%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도 실제 체납액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체납 자체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미팅한 박 씨의 경우를 보면 저희 회사에서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방소득세 50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만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250만 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전액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체납이 있으면 못 받는다 오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 30% 충당, 맥스 30%까지만 징수됩니다. 국세 체납 시 장려금 계산 사례 30% 한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에서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맥스 30%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 공식은 화면을 참조하세요. 회사원 이씨의 경우에 실계 계산해보면 장려금 총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의 30% 한도는 300만 원, 실제 체납액은 150만 원, 결론은 체납액으로 150만 원만 충당하고 850만 원 수령하는 겁니다. 세무사님, 그럼 체납액이 5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300만 원은 가져갑니다. 30% 한도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70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압류 한계 185만 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의 보호 민사집행법에 따라 장려금 중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최 씨의 경우 장려금이 200만 원인데 체납액이 100만 원이에요. 185만 원은 압류 한계가 적용돼서 실제로는 15만 원에서만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100만 원이니까 15만 원만 충당되고 나머지 85만 원은 여전히 장려금으로 남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건 185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185만 원은 어쨌든 보호받으니까요. 4. 순서 적용 단계별로 계산됩니다. 장려금 산출은 총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납액 확인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30% 한도 적용은 맥스로 징수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압류 한계 보호 장치로 185만 원은 무조건 보호 적용합니다.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면 근로자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복합 사례 분석. 정 씨의 경우 아주 복잡한데 장려금 2천만 원인데 체납액이 800만 원이에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2천만 원의 30%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800만 원이니까 600만 원만 충당됩니다. 그럼 1,4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압류 한계 185만 원은 이미 보호받는 금액이니까 최종적으로 1,400만 원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장려금 총액은 2천만 원의 100%, 30% 한도는 600만 원이 최대 징수액이고 실제 체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600만 원 한도 적용, 최종 수령액은 1,400만 원의 70%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다고 해서 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징수권을 인정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맥스 30%까지만 징수한다. 185만원은 절대 보호. 단계별 계산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이 있을 때는 미리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분납 신청이나 징수 유예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받은 분들의 후기입니다. 체납 때문에 포기할 뻔했는데 대부분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웠는데 명확하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국세, 체납과 장려금 수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 체납 시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